저라면 훨씬 좀 넉넉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렇죠? 빡빡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체능 하면 대학의 전공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요즘은 수학 실력을 쌓는 데 있어서도 이 예체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선생님? 네, 요즘에 예체능 교육이 수학적인 창의력 교육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네. 그 예체능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바로 미술 교육입니다. 그래요? 그 미술 교육은 아이들이 끈기 있게 앉아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미적 감각을 발휘해서 자기만의 창의적으로 작품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끈기부터 창의성까지를 다 기를 수 있는 교육인데, 예를 들자면 뭐 수학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전개도로 건물들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도시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치수를 재서 정확하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술 활동을 수학에 이용을 해서 둘이 융합한 스팀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당연히 미술이 수학에 도움이 되죠. 왜 안 어?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뭐 그림 한 점에 뭐 1,000,000달러, 아. 1,000,000달러 그럼 곱하기 1,200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 바로 연산이 되잖아요. 연산 공부가 되면서 그것도 그렇네요. 도움이 될 네. 수밖에 없습니다. 오, 네. 진짜요? 창의력이라는 게 새로워야 된다. 남들과 달라야 된다. 그다음에 실용적이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막 했는데 예쁘지 않으면 창의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빨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 미술하고는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는 시지각 협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드는 작업인데요. 정밀하게 그리는 아이들 보고 영재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반대로 정밀하게 그리는 연습을 하면 영재가 될 수도 있어요. 오. 그래서 미술을 매우 정밀하게 그리면 또 그 시각적 집중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학을 또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가끔 이제 공부는 때때로 엉덩이로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종종 했는데요. 사실 그 말은 인내심을 길러야 된다는 말이죠. 체육 활동을 통해서도 이런 인내심을 많이 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좀 약간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체육 활동하기 전에 이 종 치잖아요. 체육 씨가 종 치기 전부터 들썩들썩. 들썩들썩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허벅지 힘은 좋아졌는데 네. 엉덩이는 항상 늘 들려 있어가지고 더 가벼워져가지고 오히려 공부하는 데는 좀 도움이 많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제 부작용이네요. 생각에 그 진짜 큰 부작용을 알았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운동을 하고 너무 활동적이면 차라리 인내심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나 보죠? 아무래도 이 끈기가 필요하잖아요. 뭔가를 도전하려면 축구 같은 걸 예를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농구 같은 것도 뭔가를 하나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이거 요때 해야 되고 요또 머리도 회전시켜야 되고 이거보단 이게 낫겠다. 요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두뇌 네. 활동도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럴 수도 있네요. 집중력이 걱정이라면 양궁이나 골프 그리고 플로어볼 같은 것도 요즘에 되게 활성화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시키면 좋고, 또 아이들 체력을 기르려면 수영이 진짜 맞아요. 소모되는 네. 것도 많고, 운동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움직이기 싫어하고 체육 시간을 모든 애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은 계속 그렇게 억지로 너 집중력도 기를 수 있고 공부도 잘하게 된다잖아, 빨리 운동을 해, 뭐 이러기보다는 야구 관람 같은 거 보면서 승률 계산하고 뭐 이러면서도 이렇게 네. 집중력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관심 있을 때 또 적극적으로 시키면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앉아서 그거 계산하라고 그러면은 차라리 야구 할게요. 할게요. 내가 막 운동하는 싫을 것 같아요. 나가겠다고. 운동뿐만 아니라 음악도 그 수학적 사고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알파파가 형성이 돼서 심리가 안정이 되고요. 그러면 집중력 상태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실제로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그 연주를 하는 경우에도 피아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숫자도 기호잖아요. 음표도 네. 기호예요. 기호를 머릿속으로 해석하고 손으로 치는 이 활동조차도 그 수학적 그 사고력과 유사한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듣는 거나 연주하는 거나 플러스가 됩니다. 네. 클래식 음악도 또 그리고 아이들을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것도 미술도 이렇게 수학 공부하는 데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부터는 아이들과 함께 예체능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닥을 찾아와 주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또 누구인지 또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오늘 주인공을 만나러 서울시 양천구에 도착했는데요. 때마침 학원에서 돌아온 아이. 아, 오늘의 주인공이군요. 다녀왔습니다. 수다하게 직접 신청한 중학교 2학년 도연이를 만나봅니다. 일주일에 3번 수학학원에 다니는 도연이. 배가 고팠던 걸까요? 오자마자 식탁에 앉는데 간식을 먹으면서도 강의를 보네요.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집중력 하나는 최고. 공부에 대한 열의가 남다른 도연이에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모든 시간이 아깝거든요. 일단 저는 고등학교에서 하는 것만큼 선행도 중요하고 지금 내신 기간이니까 현행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신에서는 한번 공을 좀 들여가지고 100점을 맞아보고 싶고 고등학교 선행에서도 좀 문제를 열심히 풀어가지고 선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둘 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아니, 보통 이런 얘기 우리 수다하게 시청하게 된 이유 뭐 이런 거 어머님이 다 나와서 하시는데 아이가 직접 다 얘기를 했어요. 똘똘하네요. 진짜 너무 똑 부러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표가 확실하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네. 왠지 눈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먹는 게 네. 그냥 곁다리로 먹는다는 느낌이 맞아요. 저도 아니, 뭐 굉장히 강하게 먹으면서 받았어요. 공부하는 케이스들은 그래서 비빔밥 같은 걸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 음식을 보기도 싫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고. 아. 아까도 시리얼 같은 거 먹는 이유가 네. 그냥 이걸 보는데 넣기만 하면 되니까. 아,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는 막 가지가지 이런 식으로 또 먹었는데. 우리 또 자기 자랑을 또 도연이의 성적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모든 과목에서 거의 만점을 받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유독 수학 성적만 80점 후반대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도연이를 위한 특별한 공부법이 필요했습니다. 도연아, 네. 저 벽에 붙어 있는 거 저건 뭐야? 아, 이거요. 엄마가 그 학기 초에 그 여러 가지 공부 방법 관련된 책을 보시면서 수학 공부법을 정리해 놓으신 건데요. 다른 것도 되게 정리를 많이 해 놓으셨거든요. 읽으면 국어 같은 경우에도 공부 방법 책 보시면서 정리를 해 주셨고요. 도연이만큼 학습에 관심이 많은 엄마가 여러 교육서를 참고해 공부 방법을 정리해 주었다는데요. 수학은 다른 과목들과 달리 암기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제가 이해까지 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그만큼 성적이 안 따라와 주니까 조금 어려워요. 이야, 정말 좋은 말들이 많이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어떠한 오답 노트에도 이 가이드라인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아이가 항상 이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아, 내가 여기서 뭘 짚어봐야 되겠구나라고. 정말 어머니가 대단한데요. 해야 될 역할 중에서 정성이 대단합니다. 저렇게 정보를 모아가지고 제시하는 거는 사실 아이가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공부 방법 맞아요. 같은 경우는 저는 네. 어머니가 해주는 게 맞죠. 아까 수학 공부하는 그 방법 요령 같은 것도 사실 저희가 매주 말씀드렸던 거 하나하나씩 진짜 다 제일 중요한 것들만 모아서 10가지가 그렇죠, 딱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과목별로 제시한 내용들이 되게 정확하고 좋고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이렇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아이가 잘 따라준다는 따라주는 거죠. 거 맞아요. 최고예요. 엄마가 얼마나 좋겠어요? 중학교 2학년이지만 벌써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학습하고 있는 도연이. 수학 1과 2의 진도를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수 1의 경우 벌써 3번째 공부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아 문제를 풀 때마다 자주 고민하게 된다는데요. 고등학교 선행학습이라도 완벽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세도 안정적이고 연습장에도 풀고 그래프도 그리고 수투를 하다가 수원을 하면 수투 개념을 까먹고 수원을 하다가 수투를 하면 수원 개념을 까먹어서 수원 수투 개념이 복합되어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개념서들을 계속 찾아보게 되니까 그런 과정이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가슴에 탁 와닿는 얘기네요. 수학 원에 관련된 문제를 풀다가는 2가 놓쳐지는 것 같고 2를 풀다가는 1이 또 헷갈리고 그럴 수 그렇죠. 있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선행이니까요. 좀 더 근데 이 책은 익숙하지 진짜- 않아서 저 그럴 겁니다. 어.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수학 원도 제대로 공부를 못했고 그렇죠. 수학 2도 제대로 공부를 못했고 정확하게 못하니까 확실하지 헷갈린다는 않게 됐다는 그렇죠. 거죠. 도연이는 최근 수학학원에서 수학 2반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미처 배우지 못하고 넘어간 수학 1 부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일까요? 무엇보다 개념 적용을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에겐 또 한 가지의 고민이 더 있는데요. 수학 공부를 할 때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도 공부하는 중간에도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때도 자주 딴짓을 하게 된다는데요. 문제 풀 때 간간히 멍을 많이 때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특히 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안 풀려져 있고 딴 생각은 딴 생각대로 계속 흘러가니까 한 문제를 풀 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멍 때리는 게 문제라고까지 꼼짝에서 알고 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뭐 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고치면 되는데. 선행 공부가 모두 끝나고 이제 현행 공부를 할 차례. 도연이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을 과연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요? 문제마다 빼곡하게 줄이 그어져 있네요. 이 문제집은 현행 심화과정 문제집입니다. 사실 벌써 4번째 복습 중인데요. 문제풀이 방식은 조금 특별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중요한 거에 꼭 동그라미 치고. 네.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그래프나 도형까지 노트에 그대로 옮겨 쓰고 문제의 풀이와 답, 그리고 문제에 사용되는 수학 공식의 개념까지 적는 것인데요. 풀다 보니까 제가 풀이 과정 없이 답만 계속 적어놓으니까 과정이 있어야지 결과가 생기는데 결과만 생기니까 나중에 뭐 서술형 같은 거 할 때나 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맞은 문제, 틀린 문제 상관없이 다 이렇게 적용되는 개념?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문제 풀이 과정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같은 거를 적으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4번씩 풀게 된 거예요. 문제와 풀이, 개념까지 모두 적는 이 방법은 자기주도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마의 추천 방법입니다. 현행학습은 꼭 이렇게 공부를 한다네요. 풀이와 관련 개념을 적었네요. 네. 아니 일단 집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서 저 방 들어가면 공부해야만 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데 매번 모든 문제를 이렇게 그림까지 적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답니다.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인지 의문인데요. 저 파란색 글씨가 개념이죠. 예. 근데 저라면 훨씬 좀 넉넉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 빡빡해요. 아 저렇게 그렇죠. 하면 나중에 다시 보기가 힘들거든요. 네. 이제 풀이를 보면 정리를 아주 많이 해본 건 아니에요. 그쵸? 아주 많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정리를 이제 경험하는 단계임. 다른 과목들을 엄마가 제시해 주신 학습법을 바탕으로 성적을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아직 수학은 빛을 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방법만 제시해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좀 했으면 저 친구는 되게 잘 따라했을 스타일인데 지금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만 하다 보니까 문제에 제시된 조건만 그냥 파란색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예는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게 실제 문제집의 해설서죠. 아. 예, 얘가 해설서를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또 자세한 해설서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봤을 때 자기 풀이 같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풀이를 안 하고 그냥 답을 보는 것도 문제지만 다 한 다음에 자신의 풀이와 해설 씨의 비교는 풀이도 또 한번, 비교도 한번 네.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은 자기 혼자 마음대로 수원 수투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체계가 안 잡히니까 어떤 교재든 요새는 동영상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 푼 다음에 선생님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는지를 한번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네. 교재를 공부하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전문가의 그 조언은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럼요. 현행과 선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도연이. 시간 날 때마다 수학 관련 서적도 챙겨보고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도연이가 수다학을 통해 가장 해결받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공부 방법에 대한
보완점과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공부 방법의 길,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학 공부법을 알고 싶어요. 수다학 선생님들, 도연이의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중학교 2학년이 정말 많나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이나 자기의 생각도 너무 잘 박혀있는 그런 아이예요. 박도연 학생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본인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답니다. 선행, 그리고 현행 다 잘하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선생님께 지금 원하는 거는요. 보완점과 효과적인 수학 공부법을 듣고 싶다. 이렇게 어유 너무 어려운데 선생님 이거 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당연히 답할 수 있죠. 이게. 근데 얘가 상당히 체계적인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준 그 가이드라인도 거의 전문가 수준, 그쵸.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책을 다 참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해도 좀 부족함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연이가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저 정도라고 그러면 정말 훌륭한 건데 네. 다만 제가 봤을 때 뭔가 많이 하긴 하는데요. 목표가 명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목표. 예, 얘가 의대를 갈 건지 공대를 갈 건지 자연대를 갈 건지 이제는 좀 있으면 중3이 딱 되는 거고 수학을 저 정도 공부하면 이 아이가 갈 목표를 지금쯤은 대충 정하고 그 로드맵을 짜가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수원을 왜 하는지 현행을 왜 잘해야 되는지 선행을 얼마큼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기준치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기준치가 없다면은 그냥 뭔가 수학을 열심히 할 뿐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진짜 도윤이가 대단한 게 그 뭐 문제집 또는 그 노트에다가 앞에 어머니랑 같이 만든 거 있잖아요. 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걸 써붙였어요. 되게 대견한 것 같아요. 사실 저 때는 이 헌책방에 제값을 받으려면 문제집을 깨끗하게 써야 되거든요. 하고 저 달력으로 이렇게 싸서 썼어요. 되게 소중하게. 난 소중하니까 썼는데 정말 그냥 다시는 안 볼 책처럼 네. 저렇게 공부해야 잘하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중학교 2학년인데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너무 기특했거든요. 자, 일단 아이가 현행, 선행 다 잡고 싶다고 했는데 현행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요,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가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이제 하셨다고 하고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문제집을 4번째 보고 있다고 했어요. 도연이 말로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떨 때는 이 문제가 맞고 어떨 때는 또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4번이나 지금 같은 문제집을 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 그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예,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도연이가 다양한 어떤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선 첫 번째 풀이 과정을 쓰면서 핵심 개념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저는 이건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어떤 시간 분배를 물어봤으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네. 처음에는 한 번이나 두 번, 많으면 2번까지는 전 문제를 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3번 이상 할 때 또 다시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한다는 건 그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정리된 걸 다시 한번 훑어보기도 할 때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틀린 것을 정리해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도 있고요. 문제 풀이한 걸 자세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했을 텐데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것들이 몇 가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삼각형 안에 4접원이 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이 양쪽 변의 원이 접하고 점점 커져서 3변에 접하고 또 이쪽 변에 접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거기에 보면 점 A를 원점으로 잡았다면 굳이 3,1을 안 찾아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도연이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들을 거예요. A를 원점으로 잡은 0,0과 6,2였기 때문에 그냥 바로 0,0 그리고 6,2 그러면 y = 3분의 1 x 이렇게 이제 범위는 이제 0에서 6까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거든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물론 3,1을 찾아도 금방 찾을 수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혼자서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냥 추측을 해봐요. 그래서 풀어놓고 이 풀이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거나 혹은 답지는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풀지 않고 답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그걸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텐데 한 번씩 봐서 참고하는 것은 자신의 풀이에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럴 그리고 것 같네요. 거기에 한 가지 또 아주 재밌는 게 적혀 있었어요.
y 이퀄 2분의 3을 대입하자, y에다 2분의 3을 대입하자, x가 아니라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수했던 거예요. 아. x에다 2분의 3을 대입해서 답이 아마 틀렸을 네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하지 마자라고 아마 적어놨던 거겠죠.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들은 적어두는 것, 사소한 거라도 실수했다면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실수들이 기억이 나서 정확하게 하는 습관들이 길러지기 때문에 매우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한 가지 문제집을 4번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어떤 학생들에게는 매우 좋은 학습이지만 어떤 학생은 이런 걸 정말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다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연애 스타일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또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많이 내가. 만나는 네. 스타일하고 금방 질려가지고 또 새로 만나고 이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둘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그렇죠. 없으니까 그 어느 자기 누구가. 스타일이니까. 네.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의 장점을 취하고 이 공부 방법의 장점을 취해야지 나는 꼭 이것만 할 거야라고 하면은 나중에 어떤 특정 단원에서는 이런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예, 그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쓰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까 이 친구가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좀 한다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 때는 지금처럼 풀어도 돼요. 근데 두 번째 풀 때는 첫 번째 풀었던 것 중에서 익숙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풀다가 중단하는 게 나아요. 그거를 다시 다 쓴다는 거는 글씨 쓰기 연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쭉 풀다가 어떤 내용으로 답이 나올 게 뻔하다 하면 쭉 그만두는 거죠. 그다음은 어려운 문제 나오죠.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빡빡하게 연습장에 쓰지 말고요. 한 장을 제대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풀이 과정서부터 시작해서 적용되는 개념을 잘 써놓고 중요한 거는 3번, 4번 반복할 때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틀렸거나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표시를 해놨다가 표시하고 정리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몇 번 반복을 해줘야 돼요. 이걸 과잉학습이라고 그러는데 다 알지만 몇 번 반복을 해서 다음번에 그걸 만났을 때까지 기억이 남을 수 있게 하면 2회독, 3회독, 4회독 할 때 마지막 4회독 할 때는요. 한 첫 번째 할 때가 보름 걸렸다 그러면 마지막 4번째 공부할 때는 반나절이면 볼 수 있거든요. 한 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만드는 노트니까 본인의 정리 노트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터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노트 풀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고민이요. 선행을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수1의 부등식과 함수를 다 배우지 못하고 수2로 넘어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수2를 풀다 보면 수1이 헷갈리고 수1을 풀다 보면 수2가 갑자기 개념이 헷갈리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까 선생님이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국 두 가지 다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한 거다. 뜨끔했습니다. 예. 그리고 게다가 수학은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 과목인데 수원을 건너뛰고 수2를 먼저 하는데 이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네요. 네.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을 하되 그 수원을 이렇게 빼먹었던 부분을 제대로 익히는 게 중요하고 이제 심화 문제보다는 자꾸 헛갈려 한다고 하니까 개념 선행 위주로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이제 수학적인 경험과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활동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수학과 관련된 창의력 있는 퀴즈들도 많이 풀고 인터넷 강의 말고요. 직접적으로 공부를 가르쳐주는 강의 말고 그 수학의 원리를 간단하게 3분에서 5분 정도 동영상으로 재밌게 풀어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학의 배경 상식도 기르고 나중에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때도 상당히 되겠죠.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좀 자주 찾아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번 정도는 이제 따로 선생님이나 전문가한테 그 풀이한 것을 좀 검토를 받아서 이 부분은 계속 네가 이 방식대로 계속 공부해야 하는데 여기 이런 지름길이 있어 하고 코치를 좀 받아서 네. 그렇게 효율적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현이는 진짜 대단한 학생인 것 같아요. 이 수원, 수2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네. 저 같으면은 수원, 수2가 아니라 수3로 넘어갔죠.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수쓰리? 수학을 안 하고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수3 단계. 수를 쓰는 수3 단계 넘어갔을 텐데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 쓰지 않고, 쓰지 않고. 저렇게 그냥 꾸준히 그쵸. 묵묵하게 딱 그냥 정석으로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수3인데. 아유, 진짜 우리는 이제 너무 허튼 수를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지금 어쨌든 아이가 현행도 잘하고 싶고 선행도 잘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 선행과 현행의 비율을 어느 정도씩 두고 가야 더 좋은 건지, 이것도 개인마다 다 다른 건지 궁금해요. 지금은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내신 관리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가서도 참 아는데 자꾸 틀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뭐 수원 수투하고 그런 게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현행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고 100점을 맞고 싶다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네. 일단 1순위고 오히려 방학 때는 이런 아이는 학교 예습은 필요 없는 애거든요. 네. 그리고 복습도 별 필요 없는 애예요. 이 정도 애들은. 그러면 방학 때는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깊게 선행을 가고요. 네. 학기 중에는 그냥 선행은 거의 하지 말고 현행 심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다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잘하는 학생들은요 실수를 줄이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그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이 학생처럼 상위권의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은 그 한두 개 틀리는 게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쵸. 하나가 네. 비면 상대하는 애들이 좀 점수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그게 누가 예, 하느냐가 그쵸. 관건인 거죠. 워낙 잘하니까 실수 하나가 애들에게는 좀 타격을 입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하지 않는 그런 공부들, 그런 것들 꼼꼼하게 잘 챙기는 공부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현행 실력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저희 또 검사 진행해 봤잖아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인지 능력으로 보면 1.1% 수준이에요. 보통 2% 이내면 천재성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언어성 같은 경우는 네. 매우 우수 수준인데 0.8%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네. 뭐 국어나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더 잘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동기 검사도 해봤는데 네. 모든 영역에서 다 양호하고요. 수학 능력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가 다 넘어서 현재 문제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골고루 다 잘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 저희 방송하면서 처음 보는 드물죠. 것 같아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빈틈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20문제 중에 19개 맞았거든요. 근데 그 틀린 문제가 보면 이게 헷갈릴 만한 문제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A, B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눈의 수의 차가 3 또는 4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학생, 도현 학생이 지금 5개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만 한 거냐면 이 A, B의 경우를 양쪽을 조사 안 하고 한쪽만 조사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2배를 해야 돼요. A, B 주사위가 서로 다른 주사위가 되니까 A가 1인 경우도 있지만 B가 1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2배,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지만 다른 거 잘 풀었습니다. 평상시보다 말이 빨리 끝났네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할 말씀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잠깐 하나 말씀하셨나요? 나가게 하셨어요. 야, 근데 좀 특이한 점은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때 100점대를 당연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의외로 80점대에 머물러 있어요. 도연이가 걱정하는 거는 본인이 아까 뭐 멍 때린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게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그 결과가 아닌가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 도연이 같은 친구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족 이름이 집중력 부족. 거기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참. 그거 확실한 거예요, 진짜? 아유. 유아인 씨가 생각나네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아, 그래요. 근데 정말 어떠한 원인이 있다고 선생님 보세요? 집중이 안 되는데 해야 되니까 붙잡고 있다 보니까 계속 시간은 가고. 예, 그러니까 투여한 시간만큼 효과를 못 얻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아까 4번 문제를 풀면 다 문제를 다 빡빡 밑줄을 네. 다 근데 그게 저도 해봐서 아는데 꼭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게. 예,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시험을 칠 때는 필요한 조건만 밑줄 뭐 기억 네. 하나, 두 번째 니은, 세 번째 디귿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글씨로 이 문제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구애하는 답이 무엇인지 그 구하는 거 뭐 동물의 몇 마리 수, 각의 각도 이런 네. 식으로 구하고자 하는 걸 한 번 연필로 이렇게 써서 조건과 필요한 쓸 조건과 구하고자 하는 답이 뭔지 명확하게 한 다음에 문제를 풀기 들어가면 이 친구는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문제를 읽고 이 문제가 어떤 단원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출제했는가 이런 걸 먼저 생각해 보면 문제의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 공부한 학생들이 이런 방법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아 이게 뭐 때문에 문제가 나왔구나 그리고 어떤 걸 쓰면 되겠구나 네. 하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도가 이제 트는 거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방법을 안 하고 하나 보면 이거 내가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보면 손을 못 댄 것보다는 아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서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방법을 좀 이용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책에 문제예요.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 이걸 많이 하고 있던데요. 뭐 그 방법도 뭐 나쁘진 않지만
문제를 저는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넣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조건을 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의 모습을 보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얘기 들으면서 왜 마음이 이렇게 좀 헛헛하죠? 왜요? 아이가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가 더 욕심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왠지 잘하는 아이를 만나서 오늘 더 잘해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몰아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원래 들어서. 김연아 선수한테 응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어쨌든 도현이처럼 이렇게 열심히 스스로 잘하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지만 그중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의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할 땐 하고 쉴 땐 쉬고입니다. 너무 수학과 연관돼서 하루 종일 수학을 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과감하게 쉴 땐 덮고 그리고 할 땐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예, 제 결정적 한방은 3-8입니다. 학기 중에는 매일 3시간씩 수학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때는 선행을 하지 마십시오. 방학 때는 하루 8시간 선행을 하십시오. 그 정도는 해야 내가 원하는 레벨까지 올라갑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가 흔히들 초보 학생들 보는 책이라고 인식하기 쉬운데 사실은 초보부터 아주 최고수까지도 보는 책입니다. 교과서를 자주 보게 되면 개념이 정확해지고요. 나중에는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하는 짜릿한 전율까지 느끼게 될 겁니다. 세상에 3-8이 뭐예요, 선생님? 8시간 수학을 하다 보면 사람이 쓰러질지도 몰라요. 이리 씨는 쓰러질 것 같은데 딱 보니까 8분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8시간이요. 예, 나쁜 사람이네. 아니 왠지 선생님들의 이런 결정적 한방에 이어서 우리 이리 씨는 좀 그래도 우리 좀 쉴 수 있는, 좀 힐링이 되는 그런 힐링되는 걸 한방 좀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이겁니다. 잼잼잼잼 좋아요, 좋아요. 도리 까꿍. 너무 힐링이 되네요. 힐링되죠?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 돌잔치 때 애기들이 집중 안 할 때 네. 우리 사진 기사님들이 애기 자기 보라고 카메라 보라고 이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딸랑이도 흔들고 보니까 우리 도연이는 항상 집중력 갖고 고민하는데 제 사진 저의 이런 모습을 캡처를 해가지고 벽에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가 딴짓하고 있구나 하면서 다시 공부할 수 있게끔. 네,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높은 꿈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도윤이를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솔루션을 주셨는데요. 정말 쉴 때는 쉬라는 얘기가 저는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서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았어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머리도 가끔씩 좀 식히면서 지금 하는 것처럼 열심히 꾸준히 잘 해내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